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방역당국이 해외에서 감염 사례가 잇따르는 원숭이 두창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원숭이 두창은 사람 간 감염이 드문 것으로 평가되지만 해외 유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발생국을 방문하고 온 여행객을 대상으로 입국 시 발열 체크와 건강 상태 질문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방대볼은 지난 2016년 원숭이 두창에 대한 검사 체계를 이미 구축했다며 전국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의 검사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원숭이 두창은 중앙아프리카와 서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풍토병으로 이 질병이 풍토병이 아닌 지역에서 유입 사례가 잇따르며 세계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올해 에너지 바우처 사업 신청이 25일부터 시작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12월 30일까지 에너지 바우처를 신청하면 된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LPG 등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올해 지원 대상은 약 88만 가구로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2일부터 내년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취약계층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겨울 바우처 금액을 여름 바우처로 최대 4만 5천 원까지 당겨 쓸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용 후 잔액은 별도 신청 없이 겨울 바우처로 자동 이월됩니다. 산림청은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등과 함께 7월 10일까지 2022년 산림공공 빅데이터 활용 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산림공공 빅데이터를 활용한 앱이나 웹 등의 제품 및 서비스 개발과 아이디어 기획 부문으로 나눠 공모합니다. 주요 관심 주제는 탄소 중립, 산불, 산사태 등 사회적 문제 해결, 산림 휴양, 치유 등 국민 복지 증진 등입니다. 최종 선정된 14팀에는 총 1,770만 원의 상금이 지급되며 최우수상 2팀에는 9월 행정안전부 주관 제10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본선 참가 기회가 주어집니다.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 접수 누리집에서 온라인 접수하면 됩니다. 강원도 내 등산로와 국도변 등에서 판매되고 있는 건나물의 유해 중금속 확인 결과 안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등산로, 고속도로, 국도변 농산물 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유해 중금속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모두 기준치 이내로 검출됐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도내에서 생산해 건조 후 판매되는 곤드레, 곰취 등 14종 40건의 건나물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은 도내 생산 및 유통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잔류 유해 물질을 지속적으로 검사해 강원도를 찾는 많은 관광객 및 도민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섭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남도가 먹거리 탄소 중립과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충남 그린 푸드데이를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매월 마지막 목요일을 충남 그린 푸드데이로 정하고 도와 시군, 공공기관, 구내식당을 통해 직원들이 친환경 로컬 푸드를 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먹거리의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해 지난 3월부터 추진 중입니다. 충남도 관계자는 충남 그린 푸드데이는 탄소 배출 저감뿐만 아니라 우수한 지역 먹거리 소비를 통한 도민 건강 증진과 지역 농가 소득 증대 효과가 있다며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새로운 유통 채널 확보를 통한 농특산물 판로 확대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경북도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춘 유통업체와 연계해 총 23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라이브 커머스 판매로 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또 고령농이나 소농 등 유통 취약 농가를 조직화해 온라인 판매망을 구축하고 고객 관리를 지원한 결과 6억 원의 판매고를 올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도는 앞으로도 농가의 자생력을 키울 수 있도록 유통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대형 유통업체와 협업을 확대해 농산물의 안정적인 수요처를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어르신 행복택시 운영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택시회사를 상대로 보조금을 환수하고 과태료 부과나 운행 정지 등 행정처분에 나선다고 최근 밝혔습니다. 도감사위원회가 지난달 4일 발표한 공공형 행복택시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당요금 징수는 29,662건, 7,540여만 원에 이릅니다. 제주도 측은 택시요금보다 과다한 요금을 결제한 일반 택시와 개인 택시 모두 동일한 환수 기준을 적용하고 행정처분 원칙에 따라 조치할 계획입니다. 오는 7월에는 어르신 행복택시 복지카드 발급자를 대상으로 이용 안내를 실시하는 한편 행복택시 운영 사업에 대한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 농업기술센터는 다음 달 23일까지 떡 제조 기능사 자격증 취득 교육을 실시합니다. 떡 제조 기능사는 최근 퓨전떡이나 떡 디저트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관련 제조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국가기술 자격입니다. 대구시 농기센터가 실시하는 이번 교육은 자격증 시험 일정에 맞춰 전문 강사가 이론과 실습 교육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솜결 대구시 농기센터 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음식이 개발되기를 바라며 더 나아가 쌀 디저트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